안녕하십니까. 최영윤 원장입니다. 2장 전열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열이 실제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전기 소비가 가장 많은 공장이 철강에서 있죠.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이런 곳에서 전기를 이용해서 철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실제 이런 곳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공장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열도 전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응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장에서 전열은 전기를 이용해서 가열하는 전기로 혹은 전기 가열 혹은 건조 혹은 용접 이런 것들을 이 전열 부분에서 다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열 계산에 있어서 연령의 단위인데요. 요것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보세요. 1칼로리는 4.186줄, 보통 우리가 4.18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칼로리는 열량의 단위고 줄은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칼로리가 4.18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량입니다. 전력량. 그래서 1kWh, 1kWh. 우리가 1kW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사용하면 1kWh가 되는데 이것을 전력량을 우리가 열량으로 바꾸면 그것이 얼마다? 860kcal가 된다는 겁니다. 860kcal.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많이 없는데요. 단위만 묻는 것이 1BTU가 있습니다. 1BTU라는 것은 영국에서 사용하는 단위로서 1파운드 있죠. 물 1파운드를 우리가 1화씨 있죠. 1화씨를 온도를 올리는데 사용하는 소비되는 열량을 1BTU라고 합니다. 1BTU. 그래서 영국에서 사용되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로 직접 나오기보다는 1BTU가 몇 킬로칼로리냐 하는 것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BTU는 0.252킬로칼로리다 하는 것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BTU는 0.252킬로칼로리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열의 전달이라고 해서 열의 전도율과 열의 전달률이 있는데 보세요. 일단 연류가 있습니다. 연류. 우리가 전기에서는 전류라고 하죠.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전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전열에서는 연류라고 합니다. 열이 이동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먼저 보세요. 연료 Q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연료는 마이너스 K에 A에 dx분의 지금 여기서 K와 A dx분의 d세타인데요. 이것이 연료입니다. 연료엔 제가 뒤에서 하겠지만 단위가 와트예요. 와트. 전력의 단위 와트를 연료의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요런 공식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연료 공식이 뭐냐면, 알파 A에, 이거 세타 S 마이너스 세타 무한대, 이러한 공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나타내는 공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이 K하고요, 여기에서 이 알파입니다. 알파 봅니다. 지금 이 식에서 첫 번째, 잘 보세요. 첫 번째, K에 대해서 쓰면은, K는 얼마? 마이너스 넘어가서, 마이너스에 A 세타가 넘어가죠? A에 D 세타. 분의 얼마? Q에 DX가 됩니다. 그러면, 단위가 잘 보세요. 얘 단위가 와트고요. X는 뭐냐면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께이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고 세타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세타는 온도입니다. 온도이기 때문에 도씨가 돼요. 도씨. 그러면 단위가 직접적으로 정리하면 뭐가 돼요? 와트 퍼 메타에 도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열
전도율이라고 합니다. 열전도율. 열전도율. 그리고 열률, 그 다음에 연료, 두께, 단면적, 그 다음에 세타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연료를 이런 식으로, 열전도율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전도율의 단위는 와트 퍼 메타 도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전달률입니다. 여기에서 알파에 대해서 나타내면은, 알파는 어떻게 돼요? 알파는 A의 세타 S 마이너스 세타 무한대 분의 뭐다? Q가 되죠. Q. 예. 요것을 넘어가면 Q가 됩니다. 따라서 단위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단위는 와트고 면적이니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온도니까 도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열전달률이라고. 열전달률.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전도율과 전달률의 차이는 얘는 분모가 미터고요. 얘는 분모가 제곱미터입니다.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전달률은 말 그대로 열전달률. 어떤 물질이 열이 얼마나 잘 전달되었느냐, 어떤 물질에서 열이 얼마나 잘 전달되었느냐 이건 거고요. 얘는 뭐 물질을 가했을 때 전달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전달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 뭐 이런 것이 나온다면 공식으로 나올 것이고요. 공식으로 나올 것이고, 혹은 여기에 각각의 Q, X, A, 세타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이 정도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단위입니다. 단위. 예, 단위. 그러니까 일단 열전도율은 물질 자체 가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물질 자체에서 열 자체가 얼마나 잘 전달되느냐, 열 자체가 얼마나 전달되느냐 이런 것이고, 열 전달률은 가열 등을 해서 열을 가했을 때 얼마나 열이 전달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개념 비슷하지만 단위에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으로 열 전달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열을 전달하는 것은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와 대류와 복사. 전도는 뭐냐면 고체에서 열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젓가락이 있으면 젓가락을 가스레인지 불에 딱 닿으면 어떻게 해요? 닿으면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젓가락도 뜨거워지죠.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전도고요. 그 다음에 대류는 기체나 액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기체나 액체를 대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사.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뭐 온도 복사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얘는 전자파의 형식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는 적외선이나 광 등의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인데 전자파의 형식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 이것을 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현상입니다. 열 현상인데 이거는 뭐냐? 뭐 고체가 액체로 되고 액체가 기체로 되고 기체가 다시 액체로 되고 액체가 다시 고체로 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열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그죠? 일단 비열은 1kg의 물체를 1도씨로 온도로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1kcal라고 하죠. 예. 우리가 앞에서 0.252kcal는 1BTU 그런 것도 같이 1kg의 물체를 1도씩 온도 상승시키는데 요하는 열량 우리가 1kcal라고 하고요. 융회는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예요.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 즉 얼음이 녹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요. 응고, 액체가 냉각하여 고체가 되는 거. 이거 뭐 얼음이 다시 그 액체가 냉각해서 물이 얼음으로 되는 거, 응고요. 기화, 액체가 기체가 되고 액화,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 기화는 액체가 기체, 액화는 기체가 액체.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단어를 떠올려 보시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잡열은 뭐 융회나 증발 이런 것처럼 상태 변화에만 관여를 하고요. 그 자체의 온도를 올리는 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상태 변화에만 관여하는 그런 열을 우리가 잡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열의 기본식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열의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열량입니다. 열량을 갖고 열을 발생하는 거예요. 열량은 Q는 CMT 이렇게 합니다. CMT. 여기서 C가 뭐냐면 비열이요. 비열. M이 질량이요. 질량. T가 온도입니다. 온도. 네, 온도. 만약에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은 것이 우리가 물이죠. 물. 물이면은 비열이 1입니다. 물의 비열은 1이에요. 그 다음 질량은 우리가 1리터를 1kg으로 해요. 따라서 물 리터로 주더라도 바로 킬로그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는 템퍼러처에서 온도를 얘기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열량, 그 순간의 열량이 아니고 일을 한 열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한 열량. 그래서 만약에 10도씨의 물이 있는데 이것을 100도씨로 올리고 싶다. 그때 필요한 열량은 얼마냐라고 물으면 Q는 얼마? CMT2 마이너스 CMT1 하니까 필요한 열량이요. 그래서 CMT2 마이너스 T1 이렇게 열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열량 기본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었죠. 앞에서 이런 거에서 1킬로와트 아워는 860 킬로칼로리다. 이렇게 했었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소요 전력량 한번 볼게요. 소요 전력량 보세요. 소요 전력량을 보세요. 일단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860 곱하기 전력량이 열량과 같다는 겁니다. 전력량에 860 곱하면 열량이라는 거예요. 예, 전력량에다가. 따라서 얼마? 전력량은 860분의 Q입니다. 860분의 Q. 그 다음에 여기에 860분의 이 Q 값을 앞에서 얘기한 이것으로 얘기를 하면은 얼마? CM_T2-T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전력량.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전기기기니까요. 전기기기에서 열을 낸다고 했을 때 지금 소요 전력량이잖아요. 그래서 효율을 주어진다고 하면은 효율 2타까지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세요. 860W만큼 CMT만큼 열량을 내는 것이 아니고 860W에서 효율을 곱한 것만큼 CMT의 열량을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예. 전력량은 862타분의 CMT2-T1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소요 전력량.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얘는 소요 전력량이고요. 만약에 전열기의 전력입니다. 전력량이 아니고 전력이요. 전력. 그러면 전열기가 예를 들어서 뭐 전기장판이다, 커피포트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은 전력을 갖고 열을 내는 거죠. 따라서 보세요. 이거 그대로 씁니다. W는 얼마? 862타분의 CMT2-T1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전력량의 공식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죠. 맞죠? 시간입니다. 따라서 전력 자체는 어떻게 돼요? T가 우변으로 이동하니까 860 곱하기 2타 곱하기 시간 T분의 CMT2-T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뭐 거의 비슷한 거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전열기의 전력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난방기의 전력입니다. 난방기의 전력은 보세요. 지금 P는 똑같아요. 요거 마찬가지로 862타 T분의 보세요. CMT2-T1이요. TMT2-T1인데 여기에서
난방 전열기는 있죠. 말 그대로 그냥 열만 내는 겁니다. 난방기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따뜻한 공기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따뜻한 공기를요. 그래서 여기에 뭘 곱해줘야 되냐면 나머지는 다 똑같죠. 862타T분의 MC T2-T1 똑같은데 여기에서 공기의 중량과 공기의 비열을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도를 따뜻하게 한다. 공기를 데워서 공기를 따뜻하게 한다. 그래서 공기의 질량과 공기의 비열 해서 여기 곱해주는 것이 얼마? 1.23 곱하기 0.24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공기 세제곱미터 중량 1.23kg, 그 다음에 공기의 비열 0.24까지 해서 난방기의 전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요게 나오는 거, 특히, 이거 난방기까지는 잘 안 나오더라도요, 이런 정도는 정말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요. 예,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전기와 열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전기, 예, 열이에요, 열. 전기와 열입니다. 보세요. 일단 전기는 우리가 전기에서 기본은 전류고요. 열에서 기본은 연류입니다. 연류인데 기본이 되는 것이 왜 전기에서는 기전력 V가 있죠. 기전력 V인데 연류는 열이 왜 흐를까요? 열은 왜 흐른다? 온도차 세타가 있기 때문에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에서는 전위차 V인데 열에서는 온도차 세타가 돼요. 온도차 세타. 그리고 얘는 단위가 볼트고요. 얘는 열이 온도니까 당연히 도시가 되는 거죠. 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전기랑 Q. 여기는 뭐예요? 당연히 열량이죠. 열량. 전기량이고 여기는 열량이 있기 때문에 그 열량에 의해서 열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열량인데 여기에서 전기량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열량의 단위는 줄 혹은 킬로칼로리 이런 것들입니다. 에너지의 단위 혹은 열량의 단위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전류예요. 전류. 여기서는 연료인데 연료는 뭐라고 했다? 연료는 보세요. 지금 전류가 시간분의 전기량이죠. 시간분의 전기량입니다. 그러면 연료는 뭐냐면 시간분의 전기량이니까 전기의 시간분의 전기량이 전류니까 여기 열에서는 시간분의 전기량 대신에 열량을 대입하는 거예요. 열량. 그럼 얼마? 시간분의 열량 줄을 하니까 단위가 와트가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연료의 단위는 와트다. 이거 전기와 비교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 여기 저항이요. 전기에서 저항이 있죠. 마찬가지로 열에서도 뭐가 있다? 열저항이 있습니다. 열저항. 그럼 보세요. 전기에서 저항은 뭐요? 전류분의 전압이죠. 맞죠? 전류분의 저항,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전류분의 저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열저항은 뭐예요? 전류분의 전압이 아니고 연료분의 온도입니다. 따라서 열저항은 뭐다? 연료 와트분의 온도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열저항의 단위는 와트분의 도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료분의 온도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전기와 열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도전율입니다. 도전율. 도전율의 단위는 뭐다? 옴퍼메타입니다. 옴퍼메타인데 여기서 도전율이라는 것이 뭐예요? 전기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열에서는 뭐나? 열 전도율. 열 전도율 앞에서 했죠. 도전율이 전기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열 전도율은 열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해서 앞에서 했었습니다. 뭐다? 와트 퍼 미터 도시에서 앞에서 열 전달률, 열 전도율 하면서 얘기했던 그거요. 요거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열 전도율.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이 있죠. 정전 용량. 정전 용량은 뭐다? 우리가 C는 V분의 Q죠. 뭐다? 전위분의
전위분의 전기량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정전 용량은 아니지만은 뭐다? 열 용량이 있죠. 열 용량. 열 용량은 여러분 C라고 해보면은 기전력 대신에 뭐요? 세타고요. 전기량 대신에 열량입니다. 열량 뭐 줄이죠. 열량이라고 할게요. 열량. 그럼 그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온도의 단위 도시, 열량의 단위 줄이 되는 거죠. 줄. 그래서 열 용량의 단위는 줄 퍼 도시가 되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요 부분이 딱 벗어도 느낌이 오시죠? 요런 거, 시험에 나오기 참 좋겠다. 그 다음에 단위 문제로 나오기 좋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단위 문제로 시험에 잘 나오고,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은, 암기하기가 한결 더 수월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표 밑에 보시면 Q에 의해서 열 전도율의 단위가요. 열 전도율의 단위가 정리하면 어렵지 않죠? A 세타 T분의 Q L 이렇게 해서 교재 보시면 지금 열 전도율의 단위가 와트 퍼 메타 도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다르게 줄 메타 퍼 메타 제곱 도시 세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단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요거 하여튼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 단위 부분, 그 다음에 용어 부분 비교해서 꼭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전열로 넘어가서요. 이론적인 거 말고 실제로 전열을 해보면은 먼저 전열 재료 및 온도 측정이 있습니다. 전열 재료는 뭐다? 열을 내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철강이나 포스코 등에서 굉장히 열을 많이 내요. 큰 열을 내서 높은 온도를 내가지고 쇳물을 녹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뭐다? 하기 위해서는 전기 가열을 하는 거예요. 장작돼 가지고 하진 않겠습니다. 전기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전기 가열을 사용하는데 전기 가열의 특징을 봅니다. 전기 가열은 이 종류도 많고요. 유용합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기 가열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전기 가열의 특징이 뭐냐면 내부 가열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내부까지 전기를 주면은 그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유전, 유도 이런 전자빔 이런 것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열을 할 수가 있는데 내부까지 이렇게 가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단히 높은 온도 획득 가능합니다. 장작불 떼고 이런 것보다 1000몇백 도까지도 온도를 올릴 수가 있고 열 효율이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 열 효율이 좋고 조작도 용이하고 온도 조절도 용이하고 제품 품질의 균일화가 가능하다. 똑같은 온도 1500도면 그냥 그걸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장작불로 해서 딱 1500도 이렇게 맞추기 어려운 건데 반해 전기를 사용하면은 제품을 균일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열 재료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로 열을 내는데 재료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주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전열기 구조에서 발열체, 열을 내는 것, 열 자체를 내는 것을 발열체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내화재를 우리가 지지물이라고 합니다. 내화재는 예를 들어 용광로라고 하면 용광로 벽 있죠. 노벽 이런 것도 열을 내는데 에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화재라는 것은 지지물, 노벽이나 연도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화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석면이나 코코스 등을 사용하고 보온재는 쉽게 하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온밥통 같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온재는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것을 보온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보온재로서는 열 전도율이 작은 거예요. 열 전도율이 많으면 안 돼요. 이 보온재는 열 전도율이 적은. 그래서 우리가 전열기의 구조에서는 발열체, 내화재, 보온재 이것이 3대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발열체겠죠. 발열체는 열을 내야 되는데 일단 내열성이 크고 적당한 고유저항 값을 가지고 고유저항 값이 적당해야 됩니다. 커도 작아도 안 되고요. 내식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온도 계수가 0이면 작을 것. 저항의 온도 계수가 크면 안 좋고요. 저항의 온도 계수가 0이란 말은 온도가 커지면 저항값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는 온도가 커지면 저항값이 작아지는데 반해 일반적인 금속이나 부도체는 저항값이 커지면 온도가 커지면 저항값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온도 계수가 0이라 하는데 그것이 너무 크면 좋지가 않아요. 예, 이것이 적당한 고유 저항값을 가질 것과 유사한 겁니다. 그다음 가공이 용이해야 되고 가공이 쉬워야 되고 선팽창 계수가 작을 것. 우리가 앞에서 필라멘트도 했지만은 선팽창 계수가 작을 것이 됩니다. 팽창 계수가 작을 것. 그러니까 발열체 종류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발열체 종류는 우리가 금속 발열체가 있고요. 금속 발열체가 있고 비금속 발열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속 발열체 종류 4가지 있죠. 온도와 더불어서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니크롬 1종 1100도, 니크롬 2종 900도. 온도가 이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철크롬 1종 1200도, 철크롬 2종 1100도. 예.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철크롬 1종이고요. 가장 작은 것은 니크롬 2종입니다. 그런데 비금속 발열체로서 탄화규소 발열체라고 있습니다. 얘는 1400도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장시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발열체 중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탄화규소 발열체고 가장 낮은 것은 니크롬 2종입니다. 니크롬 2종. 그리고 금속 발열체 중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철크롬 1종이다. 지금 니크롬, 철크롬 두 종류니까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 전극제로 전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전극. 일단 전극의 구비 조건은 내열성이 좋은, 지금 전열제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내열성이 좋아야 됩니다. 발열체와 더불어 내열성이 좋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소질 전극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전극제로는 특이한 게 보세요. 전기의 전도율이 클 것. 전극이니까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전기의 전도율은 클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전기가 잘 통해야 된다. 근데 열의 전도율은 적을 것. 지금 전극제로는 열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기를 가해서 열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열의 전도율이 크면은 안 좋아요. 열의 전도율이 적을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고온에서 견디고 고온에서의 기계적 강도가 클 것. 고온에서 기계적 강도가 클 것. 그다음에 피열물과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 가든 간에 고온에서 약하고 고온에서 기계적 강도가 작고 피열물과 화학작용을 일으킬 것.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아니란 거 아시겠죠?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전기로에 사용되는 전극에서는 인조흑연이나 고급 천연이나 천연흑연, 무정형 탄소 전극 이러한 것들이 사용된다. 종류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화재와 보온재가 있습니다. 앞에서 했지만 전열기의 구조에서 내화재와 보온재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일단 내화재는 뭐냐? 직접 발열체에 접하는 부분입니다. 직접 발열체에 접하는 부분이고 보온재는 내화재의 외측에 사용하는 저온 부분입니다. 요거 앞에 말씀드린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온도의 측정이 있습니다. 온도 측정. 그러니까 이 전열도 열도 내지만은 온도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 측정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는데 일단 온도계 종류는요. 직접 접촉하는 거예요. 직접 접촉해서 온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입니다. 비접촉해서 접촉하지 않고 온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접촉식 온도계는 뭐가 있느냐? 액체 봉입 유리 온도계나 압력 온도계, 그 다음에 저항 온도계나 열전 온도계 이런 것들인데 지금 액체 봉입 유리 온도계나 압력 온도계 이런 것보다 지금 전열 부분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저항 온도계나 열전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저항 온도계나 열전 온도계의 동작 원리 및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저항 온도계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 고유 저항이 직선적으로 변화한 것을 이용한 것으로 백금선이나 니켈선 등의 금속선 혹은 서미스터 등의 반도체를 이용합니다. 뭐냐면 이거 지금 여기에서 서미스터가 있죠. 서미스터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값이 내려갑니다. 일반적인 도체나 부도체와는 달라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내려가는 반도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금선이나 니켈선 등의 금속선을 통해서 저항 온도계. 원리는 이거죠. 온도가 변하면 그 고유저항이 직선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온도에 의해서 고유저항이 직선적으로 변하는 걸 가지고 그 고유저항값 측정하면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과 서미스터, 반도체를 이용한 것, 이것이 저항 온도계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열전 온도계는 뭐 제어 백의 효과라고 해서 많이 나와요. 열전 온도계, 제어 백 효과 하는데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 또는 반도체 접합점에 온도 차에 의해서 열전대 중에 발생하는 기전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어 백 효과가 뭐냐면 두 금속을 접합해 놓고 그 접합면에 온도를 가하면은 기전력이 발생하면 전류가 흘러요. 이것을 이용해서 온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열전 온도계, 제어 백 효과, 열전 온도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항 온도계와 열전 온도계는 둘 다 접촉식이에요. 접촉식. 그 다음에 방사 온도계, 복사 온도계와 광온도계, 비접촉, 방사를 했다. 광온도계, 이런 것들, 이름 자체에서 비접촉식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방사 온도계 혹은 복사 고온계는, 방사 고온계, 복사 고온계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우리 1장에서 했었던 거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한 것이고요. 광고온계는 온도 복사에 의한 플랭크의 복사 법칙, 이것도 1장에 있었습니다. 1장에 있었던 거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복사 온도계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광고온계는 플랭크의 복사 법칙을 이용한 것이 된다. 그래서 여기 온도의 측정 부분도 뭐 크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요. 또 주로 저항 온도계, 열전 온도계, 방사 온도계, 광고 온도계 원리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뭐 전기 가열이나 전기로 건조 이런 부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